안녕하세요. 네, 2월 20날 제34회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을 보실 수험생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족집게 모의고사 제3회 1교시 필기 35문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국제연합이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 중 다음은 어떤 원칙과 관련이 있는가? 네, 국제연합, 유엔이라 그러죠. 유엔 총회에서 1991년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 혹은 노인 인권 보호의 원칙이라고도 하는데요. 5가지가 있습니다. 네. 독립의 원칙, 참여의 원칙, 보호의 원칙, 자아실현의 원칙, 존엄의 원칙, 그리고 이와 관련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노인을 위한 원칙에 대해서 물어보는 내용이죠. 자, 보기를 보면 적절한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 선호와 변화하는 능력에 맞추어 안전하게 적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가정에서 살 수 있어야 한다. 네, 이와 관련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2번 독립의 원칙입니다. 네, 독립의 원칙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 이외에도 노인 본인의 소득은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하여 식량, 물, 주택, 의복, 건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이 들어가고요.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거나 다른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원칙이 들어갑니다. 2번 장기 요양 인정 신청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는 연장이 필요 없는 경우 언제까지 판정을 완료해야 되는가? 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를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신청을 하고 등급 판정을 받을 때까지의 기간은 특별한 예외 사항이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서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번 다음 중 노인 장교양 보험 표준 서비스의 분류와 내용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수험생분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 중에 하나죠.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자,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는 신체 기능과 관련한 항목 11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 감기기, 몸 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 도움, 식사 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 기능의 유지 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 이런 것들이 신체 활동 지원 서비스의 내용이죠. 자, 두 번째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이런 내용들이죠.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이 들어가죠. 정서 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이 들어갑니다. 방문 목욕 서비스는 방문 목욕입니다. 자, 그러면 답은 몇 번일까요? 네, 4번 정서 지원 서비스에 위로와 격려가 들어가죠. 4번 대상자가 목욕을 거부하며 요양보호사를 꼬집거나 때리거나 고함을 질러 감당할 수가 없다. 이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대처 방법은? 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 요양보호사와 대상자의 안전을 위하여 무리하게 목욕을 시키지 않는다가 올바른 대처 방법입니다. 5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업무로 옳은 것은? 네, 이와 관련한 문제는 요양보호사가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의료행위와 관련한 내용들을 물어보네요. 자, 이 중에 요양보호사의 의료행위와 관련 없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5번 경구약 및 외용약 투약입니다. 자, 비위관 삽입, 욕창 관리, 흡인, 위관 영양,
관장, 돈요 이와 관련한 것은 의료 행위에 해당이 되므로 요양보호사가 하지 않는 이런 그 서비스 내용입니다. 경구약, 입으로 드시는 거죠. 외용약, 피부에 발라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은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업무에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요양보호사는 의료행위와 관련한 업무를 하지 않는다. 의료행위에는 비위관 삽입, 욕창 관리, 흡인, 위관 영양, 관장, 돈요 이런 행위들은 의료 행위와 관련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6번 다음은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 중 어떤 사항을 위반한 것인가? 자,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와 관련한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자, 다음의 사례는 홍씨 할아버지는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해오셨는데 시설에서 나이 들어 허리도 좋지 않은데 침대를 쓰면 더 안 좋아진다면서 무조건 매트리스를 깔고 이불을 덮고 자라고 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그렇게 생활하지만 잠이 쉽게 들지 않고 자고 나면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다고 투덜거리신다. 자, 이와 관련한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가 어떤 것이 침해된 사례일까요? 네, 4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가 침해받은 사례입니다. 자, 1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와 관련해서는 개인의 생활 방식을 선택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죠. 또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는 사례에 홍씨 할아버지가 동료 노인을 꼬집거나 때리는 사례가 나옵니다. 또 차별 및 노인 학대를 받지 않을 권리에서는 자식들이 자주 와서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거나 간식을 주니 어르신들을 차별하는 사례가 나오죠. 또 네 번째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에서는 위와 같이 송씨 할아버지가 입소 전에는 침대에서 생활을 하셨는데 입소 후에 딱딱한 이런 매트리스에서 생활을 하라는 이런 사례가 나와 있고요. 또 5번째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와 관련한 사례에서는 어르신 한 분이 다리가 아픈데 단풍 구경을 가고 싶은데도 요양보호사의 눈치를 보고 포기하는 사례가 나와 있고요. 또 시설에서 문화생활을 하고 싶은데 기껏 텔레비전 정도나 시청하는 사례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교재의 각 사례와 관련한 내용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7번 다음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노인 학대 유형은 집에서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 시어머니께 에이 꼴도 보기 싫은데 빨리 방에 들어가지 왜 거기 앉아 있는 거야? 죽치고 앉아 있지 말고 빨리 들어오세요 라고 소리를 질렀다. 자, 이와 같은 노인 학대 유형은 무엇일까요? (3번) 정서적 학대입니다. 정서적 학대는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해 노인에게 정서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고통을 주는 이런 학대를 정서적 학대라고 합니다. 8번 다음 중 요양보호사의 윤리적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몇 번인지 맞춰보세요. 네, 3번.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네, 이게 3번이 맞습니다. 자, 대상자에게 요양보호사 자신의 종교를 선교의 목적으로 강요하는 것은 윤리적 태도에 맞지 않습니다. 또 요양보호사의 판단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윤리적 태도와 맞지 않습니다. 방문일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 사후가 아니라 사전에 미리 연락해서 양해를 구해야 되죠. 또 대상자와 개인적으로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시면 안 됩니다. 9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와 약속한 방문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
반드시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10번. 다음 중 근골격계 질환인 손목 통증을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자, 1번, 2번, 3번, 4번 그림은 어깨 통증을 위한 스트레칭입니다. 그다음에 5번이 손목 통증 예방을 위한 스트레칭인데요. 이 동작은 손목을 앞으로 정확하게 하고 팔을 전방으로 쭉 핀 다음에 손목을 부드럽게 잡아당기죠. 또 손끝이 바닥을 향하도록 하고 팔을 전방으로 쭉 핀 다음에 부드럽게 잡아당기는 동작입니다. 자, 교재에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어깨, 손목, 또 이런 팔꿈치 통증, 또 요통 이런 것들을 위한 스트레칭 방법이 있는데 그림과 또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5번이죠. 11번. 척추의 안전성을 제공하여 다른 움직임을 할 때 척추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여 요통 예방에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은 네, 여러분들 몇 번일까요? 정답은 네, 정답은 2번 요추 안정화 운동입니다. 요추 안정화 운동은 요통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운동으로는 요추 안정화 운동이 필수적이죠. 12번. 다음 직업성 감염 질환 중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5번입니다. 독감과 함께 요양보호사에게 흔한 감염성 질환이죠. 자, 감염력은 약하나 감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소량으로도 대량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죠. 그래서 맞지 않습니다. 감염된 경우 증상이 약한 경우에라도 2, 3일간 요양보 업무를 중단해야 되죠. 또 뭐 육류든 어패류든 모든 음식은 반드시 익혀서 먹도록 해야 됩니다. 또 증상이 회복되더라도 2, 3일간 음식 조리에 참여해서는 안 되죠. 네, 그래서 1, 2, 3, 4는 옳은 방법이 아니죠. 13번 문제. 다음 중 노인성 질환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1번.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과 배설 능력이 저하된다가 맞습니다. 2번. 약물에 둔감한 게 아니라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또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 복합적인 질병을 동반합니다. 또 증상이 뚜렷하여 정상적인 노화 과정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또 원인이 명확한 급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는 맞지 않죠. 원인이 불명확한 만성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14번 문제. 다음 중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요법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네, 하루에 6잔에서 8잔의 생수 마시기가 정답이죠. 자, 자극을 주는 찬 음식은 삼가해야 되죠. 장에 자극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의 섭취를 하셔야 되죠. 충분히 섭취하셔야 됩니다. 또 식물성 식품의 섭취를 더 증가시키고 동물성 지방 섭취는 제한을 해야 됩니다. 가공식품과 훈연식품은 제한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1, 2, 3, 4번은 다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요법으로 맞지 않습니다. 15번. 다음 중 폐결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
피로감, 식욕 부진, 체중이 감소한다가 맞습니다. 처방된 항결핵제는 상태가 좋아지면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는다. 네, 상태가 좋아지면 약을 줄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치가 될 때까지 약을 드셔야 되죠. 또 초기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2주 이상이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때 초기에도 흉부 방사선 촬영을 해야 되죠. 또 오후에는 고열이 없다가 오후에 고열이 있죠. 그리고 늦은 밤에 식은땀과 함께 고열이 발생합니다. 피로감, 식욕 부진, 체중이 감소한다. 맞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는 제3종 전염병입니다. 폐결핵은. 16번. 심혈관계 질환 대상자를 돌볼 때 요양보호사의 활동으로 잘못된 것은?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1번이죠. 숨차하는 대상자에게 심장병인 것 같으니 빨리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되죠. 자, 2번 가슴의 통증이나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경우 다른 문제보다 최대한 빨리 조치한다. 네, 요거는 옳은 방법입니다. 심혈관계 문제를 가진 대상자는 불안해하고 창백함으로 최대한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해준다. 이것도 올바른 방법입니다. 고혈압이나 동맥경화증이 있는 대상자는 평소 처방약 복용 여부를 잘 관찰한다. 이것도 올바른 방법입니다. 의식불명이나 심장마비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도 올바른 방법입니다. 17번. 40세 이후에 골절을 경험하였거나 젊었을 때 본인 체중 10% 이상의 무리한 다이어트를 한 경우 발생하기 쉬운 질환은? 네, 답은 몇 번일까요? (2번) 골다공증입니다. 18번. 다음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2번이죠. 전립선 비대증은 여성이 아닌 남성에게만 발생합니다. 여성에게는 이제 요실금이 발생하고 남성에게는 전립선 비대증이 발생하죠. 자, 1번 노화에 따른 여성 호르몬의 증가. 네, 맞습니다. 또 소변이 마려울 때 참기 힘든, 이것도 맞죠. 비대된 전립선에 의해 요도가 좁아지는 이런 현상, 이것도 맞습니다. 빈뇨와 야뇨, 잔뇨감, 긴박뇨, 이것도 맞습니다. 19번. 다음 중 욕창의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5번이죠. 피부를 주무르는 것은 삼가한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나선형으로 두들겨 주면서 이렇게 예방을 하셔야지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피부를 주무르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그럼 1번부터 4번까지 또 볼까요? 적어도 하루에 2번씩 몸을 돌려 자세를 바꿔 눕힌다. 네, 2시간에 한 번씩 체위 변경을 해드려야 되죠. 또 춥지 않을 때는 2시간은 너무 깁니다. 30분 이내에 햇빛을 쬐야 되죠. 또 무릎 사이에 베개를 끼우는 게 좋습니다. 청골 부위에 파우더를 바르고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한다. 다 이거는 틀리죠. 파우더는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고요.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면 압박 부위를 더 압박해서 욕창을 더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20번. 다음 중 머리니의 치료 및 예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자, 여러분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2번. 운동 및 야외 활동 과정에서는 감염되지 않는 게 아니고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죠. 자, 1번 답을 보면 살아있는 머리니 감염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치료를 한다. 네, 요거 맞죠? 또 대상자의 이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접촉하지 않는다. 뭐 수건이라든가 빗이라든가 스카프라든가 이런 소모품을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또 55도 이상 5분 이상 노출하면 모두 죽는다. 네, 맞습니다. 또 출혈과 가려움증이 있고 심한 경우 수면 장애나 긁는 부위에 피부염이 생긴다. 이것도 맞죠? 21번 문제. 다음 중 노화에 따른 신경계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 장기 기억은 대체로 유지된다가 맞습니다. 자, 1번 답을 보면 감각에 둔감해지죠. 또 정서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또 자세가 앞으로 구부려지죠. 또 신경세포 기능이 감소가 됩니다. 22번. 다음 증상과 관련 있는 질환은 무엇인가? 보기를 보니까요. 불빛 주위에 무지개가 있고요. 또 밤과 밝은 불빛에서 눈이 부시고요. 점진적이고 통증이 없는 흐린 시력과 시력이 감소가 되죠. 자, 이와 관련한 질환은 무엇일까요? 네, 1번 백내장입니다. 노안이 있는 분들 이제 노안 수술 하시고 나면 이와 같은 불빛 주위에 무지개 혹은 거미줄처럼 보이는 현상이라든가 밤에 운전을 하기 힘들 정도로 밝은 불빛에서의 눈부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안 수술을 하신 분들의 특징인데요. 노안 수술하는 거를 이제 백내장 수술을 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백내장과 관련한 질환입니다. 23번. 다음 중 우울증의 치료 및 예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답은 무엇일까요? 네, 답은 5번. 대상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표현하고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되죠. 자, 1번 답을 보면요. 자세에 대한 생각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경우 이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갖고 관찰을 계속 하셔야 되죠. 또 모임, 클럽 등 사회적 활동을 줄이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대상자의 느낌과 분노를 억제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표출하도록 유도하고 도와드려야 됩니다. 24번. 다음 중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답은 무엇일까요? 네, 정답은 1번. 일정량의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가 옳은 방법이죠. 칼슘의 흡수를 돕기 위해서는 비타민 D나 햇빛을 쬐어주는 게 좋습니다. 또 동물성 지방 섭취는 줄이고 식물성 지방 섭취를 늘리셔야 되죠. 또 비타민 이런 무기질 비타민 항산화 물질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한다. 네. 칼슘의 섭취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되죠. 또 심장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분 섭취를 줄이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2, 3, 4, 5번은 다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죠. 정답은 1번입니다. 25번.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경청의 방법 중 올바른 것은? 네, 답은 몇 번일까요? 네, 3번.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가 맞습니다. 1번 답을 보면 대충 미루어 짐작하고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조언한다. 이거는
경청을 방해하는 내용이죠. 끊임없이 비교하고 미리 대답을 준비한다. 이것도 경청을 방해하는 내용입니다. 또 상대방의 말을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추는 것도 경청을 방해하는 내용이죠. 상대방의 말을 반박하고 논쟁하기 위해서 듣는다. 경청을 방해하는 방법입니다. 26번. 다음 중 효과적인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 해당하는 것은?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네, 답은 4번. 자신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효과적으로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죠. 또 효과적으로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본인은 전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문가임을 자청한다. 또 두 번째, 본인은 실수가 없다라고 하는 경우, 또 본인은 약자라고 하고 본인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말하기를 방해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말하기를 잘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진다. 또 상대방의 말을 수용하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다. 나쁜 내용을 회고하거나 상기시키지 않는다. 부정적인 비교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효과적으로 말하기를 하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27번. 본인의 의사를 진술하고 명확히 전달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의 대화가 더 원활해지게 되는 의사소통 방법은 무엇일까요? 네, 2번 나 전달법이죠. 그래서 나 전달법은 나의 생각을 진솔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되 상대를 비난하지 않고 상대의 행동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상대에게 또 이 말을 잘 들어주는 거, 이게 나 전달법이죠. 나 전달법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나를 주어로 이야기를 하죠. 목적어가 아닌 주어로 이야기를 하는 게 나 전달법의 내용입니다. 28번. 다음 대화 내용과 관련이 깊은 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 기술은? 최 씨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배우자 때문에 잠을 못 주무셨다고 아침부터 기분이 저조하다. 요양보호사. 식사하고 산책하면 밤에 주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 기술 중 무엇일까요? 네, 정보 제공이죠. 자, 이후에 요양보호사가 어르신의 발을 씻겨드리면 이것은 증상 완화 보조에 또 해당이 됩니다. 29번. 본인이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인다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는 의사소통 장애는? 자, 답은 몇 번일까요? 네, 5번 노인성 난청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죠. 이런 분들은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속인다고 의심하는 경향이 있어서 케어를 할 때 주의를 해야 됩니다. 30번. 다음은 어떤 의사소통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인가?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한다. 자, 이와 같은 의사소통 장애 대상자는 어떤 분들일까요? 네, 4번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분들은 환경의 자극을 최소화해야 되죠. 그리고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하고 메시지를 천천히 조용히 반복해야 됩니다. 또한 환경의 자극을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1번. 장기요양 대상자의 여가 활동 내용 중 영화, 연극, 음악회 등과 관련이 있는 여가 활동 유형은? 자, 답은 무엇일까요? 3번 사교 오락 활동이죠. 자, 1번 답에는 자기개발 활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책 읽기, 독서 교실, 그림 그리기, 서예 교실, 신앙송 이런 것들은 자기 개발 활동이죠. 또 이번에 가족 중심 활동과 관련한 내용에는 가족 소풍, 가족과의 대화, 외식 나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또 3번 사교 오락 활동에는 영화, 연극, 음악회, 전시회 이런 것들이 사교 오락 활동입니다. 운동 활동은 체조나 가벼운 산책들이 있죠. 또 소일 활동에는 텃밭, 야채 가꾸기, 식물 가꾸기, 신문 보기, 텔레비전 시청, 종이 접기, 퍼즐놀이. 그래서 어르신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텔레비전 시청 이런 것들은 소일 활동에 속합니다. 32번 요양보호사가 작성한 요양보호 기록의 내용이다. 가장 바르게 작성한 것은 자, 요양보호 기록을 할 때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셔야 되죠.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4번. 낮잠을 오후 2시부터 30분 정도 주무셨다라고 하는 게 가장 바르게 작성한 거죠. 자, 1번 답을 볼까요? 대상자가 아침 식사를 많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뭐 한 공기를 드셨다. 전날은 반 공기 드셨는데 오늘은 2공기를 드셨다. 이렇게 기록하셔야 바르게 작성하는 거죠. 대상자가 오랜만에 외출을 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기보다는 대상자가 3일 만에 혹은 일주일 만에 1시간 정도 외출을 하셨다라고 기록하셔야 되죠. 욕창이 매우 심하다라고 기록할 게 아니라 뭐 욕창이 몇 단계 또 어느 부위에 또 뭐 어느 그 단계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하셔야 됩니다. 또 오늘은 과일을 많이 드셨다 기록하실 게 아니라 오늘은 귤을 3개 드셨다 이렇게 기록하셔야 되죠. 33번 다음 중 방문 요양 장기 요양 급여 제공 기록지 작성 항목에 해당하는 것은 자, 답은 무엇일까요? 네, 답은 3번이죠. 5등급 수급자에게 방문 요양을 제공한 경우 인지활동 지원란에 급여 제공 시간을 기록한다가 맞습니다. 자, 1번 답을 볼까요? 이동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는 게 아니고요. 분 단위로 기록하게 되어 있죠. 또 목욕을 제공한 경우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을 시간과 분 단위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식사 종류 및 섭취량은 분 단위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신체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역시 제공한 프로그램에 체크 표시를 하고 분 단위로 기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34번 다음 중 임종 징후를 잘못 설명한 것은 자, 답은 무엇일까요? 네, 답은 3번이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맥박이 느려지고 혈압이 내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잘못 설명된 것이고요. 1번 답을 보면 대부분 누워있게 되면 음식 및 음료 섭취에 무관심해진다. 네, 임종의 징후입니다. 의식이 점차 흐려지고 혼수 상태에 빠진다. 임종 징후입니다. 또 숨을 가쁘게 깊게 몰아쉬며 가래가 끓다가 점차 숨을 깊고 천천히 쉬게 된다. 네, 임종의 징후입니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 땀을 흘리며 점차 피부색이 파랗게 변한다. 임종 징후입니다. 자, 마지막 35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화상의 수준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네, 답은 무엇일까요? 네, 4번. 햇볕에 화상을 입었을 때 1도 화상이죠. 그러면 1번 답을 볼까요?
피부는 빨개지고 맑은 액체가 들어있는 커다란 물집이 많이 생긴다. 이거는 2도 화상이죠. 지방층도 파괴되며 때로는 근육까지 손상된다. 이거는 3도 화상입니다. 또 화상 부위는 감각이 없고 두꺼워지며 색깔이 바래진다. 이것도 3도 화상이죠. 3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줄어들고 대부분 14일 내에 완전히 치유된다. 이거는 2도 화상입니다. 그래서 화상의 단계별 특징을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1도 화상은 표피에만 국한한 가벼운 화상이죠. 2도 화상은 표피가 파괴되고 진피까지 손상이 되는 화상으로 물집이 많이 생기죠. 또 3일 정도 지나면 통증이 줄어들고 14일 이내 완치되는 게 2도 화상입니다. 3도 화상은 피부 깊숙이 침범하는 화상으로 표피, 진피 그 아래 지방층도 파괴되고 근육까지 손상 이렇게 되고 화상 부위의 감각이 없어지고 두꺼워지며 색깔이 바래지는 게 3도 화상입니다. 자, 지금까지 모의고사 3회분 1교시 실기에 대해서 봤고요. 1교시 필기네요. 네, 지금까지 35문제를 풀었고요. 다음 회차에는 쪽집게 모의고사 3회분 2교시 실기 4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